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7일 목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미 정부를 향해 초당적으로 강경 대응을 주문한 의회가 본격적인 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르면 다음 주 상하원에 계류 중인 북한 제재 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이주환 특파원입니다. 미 공화당 소속의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은 조만간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을 표결에 붙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시기는 못 박지 않았지만 이르면 다음 주쯤이 될 것이라고 미 의회 관계자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도 초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따라서 법안 통과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게 의회 주변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관건은 제재 범위와 대상입니다. 현재 상하원에는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포함해 각각 2건씩의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특히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제출한 법안에 포함된 세컨더리 보이콧, 즉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정부와 기업, 은행 등으로 제재가 확대될지도 관심사입니다. 상하원은 이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조율을 거쳐 한 개의 법안으로 통과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미국 정부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캐리 국무장관은 중국의 대북 접근법은 실패했다면서 토니 블링컨 국무부 부장관 등이 이르면 다음 주 아시아 지역을 방문해 한국과 중국 등 관련국들과 북핵 문제를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We will work very closely together to determine the steps that we can take in order to address our increasing concerns about that nuclear test.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과 언론들은 대북 강경 목소리와는 별도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론을 연일 주문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주환입니다. 뉴욕에 처음으로 마리아나 판매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오락용이 아닌 의료용으로 암이나 에이즈, 파킨슨병 등 중증 환자들에게만 허용한다는 방침인데 과연 잘 지켜질지는 의문입니다. 뉴욕에서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뉴욕에 처음으로 합법화된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점이 오픈했습니다. 지난해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승인한 지 18개월 만입니다. We are the first ones to open in New York City, and it's a real privilege and an honor to be in that position. The ultimate goal of this facility and the entire program is to treat patients. And we think that providing access at a place like this, in a location like this, is really going to set the tone for not only New York State, but the rest of the country. 현재 의료용 마리화나를 처방할 수 있도록 등록한 의사는 150명. 이 의사를 통해 처방을 받아 주 보건당국의 구매 자격 승인 카드를 받아야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주로 암, 에이즈, 파킨슨병 등 만성 질환자에게 사용될 예정입니다. There are a number of diseases that qualify a patient for this program. Among them would be cancer, HIV/AIDS, Lou Gehrig's disease, MS. Epilepsy, and so these are either terminal or very chronic illnesses where standard of care hasn't necessarily met the needs of the patients. 미국에서 23번째로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뉴욕. 그리고 현재 허가된 판매점은 20곳. 그중 오늘 8곳이 오픈했습니다. 나머지 12곳은 맨하탄, 퀸즈, 브롱스 등 지에서 이달 말쯤 오픈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연방 하원이 의료보험 개혁법 폐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어제 표결에서 찬성 240대 반대 181로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의료보험 개혁법은 오바마 대통령이 재임 기간 최대 업적으로 꼽는 만큼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확실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통령의 거부권까지 뒤집고 재가결할 수 있는데 필요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은 얻지 못해 이번 통과는 상징적인 의미에 그칠 전망입니다. Or we will see this law in the next session of Congress, as we are proving here today, be repealed and signed and replaced by a Republican president. 한편 역시 공화당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연방 상원은 이미 지난달 말 폐지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지만 역시 무의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한 포터렌치 지역을 주 비상재해 지역으로 선포한 가운데 해당 사고 지역을 적외선으로 촬영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평범한 화면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다. 적외선 필터를 적용하자 가스가 누출된 부분이 까만색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방식의 적외선 필터에는 아예 대기 전체에
보라색과 노란색으로 누출된 가스가 퍼져 있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한 환경보호단체가 공개한 이 화면은 가스 컴퍼니 측이 가스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입장을 밝힌 뒤 촬영된 것입니다. 파워볼 당첨금이 역대 최고액을 경신할 것이 확실시되면서 새해부터 미 전역에서 로또 열풍이 일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복권국은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44개 주에서 발행하는 로또 복권 파워볼 당첨자가 어제까지 18번 연속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토요일 추첨일까지 당첨금은 미국 역대 복권 사상 처음으로 7억 달러를 넘길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대 최고 상금액은 지난 2012년 메가밀리언스에서 기록한 6억 5,600만 달러입니다.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총영사관은 지난해 전체 민원 업무 처리 건수가 모두 69,321건으로 1년 전보다 14%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출입국 사실 증명과 가족관계 증명, 재외국민 등록이 각각 30%에서 최대 60% 이상 늘어났습니다. 총영사관 측은 해당 업무들의 증가 요인으로 한인들의 시민권 신청에 따른 한국 내 재산 처분이 늘었고 재외선거 홍보 강화로 주재원 등 단기 체류자의 온라인 유권자 등록이 활성화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한인타운에서 발생한 범죄가 1년 전보다 18%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올림픽경찰서는 지난해 관할 지역 내 강력사건이 모두 1,240건, 재산 관련 범죄는 5,175건이 발생해 1년 전보다 모두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많이 늘어난 범죄로는 성폭력 사건이 95건으로 17% 증가했고 재산 범죄 중에는 자동차 절도가 649건으로 29%나 늘어났습니다. LA 한국교육원이 2016 미주 한인의 날 기념 미술대회 수상작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합니다. 올해 대회는 그림으로 풀어본 한국 속담을 주제로 모두 855개 작품이 출품되는 등 규모가 커졌습니다. 올해 영예의 대상은 다이아몬드바 고등학교 11학년에 재학하는 엘리나 댕양이 차지했습니다. 미주 한인의 날 지정 기념 10주년을 맞는 올해 다양한 관련 행사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인의 날인 오는 13일 LA 굿사마리탄 병원에서는 10주년 기념 현기식이 열릴 예정으로 김현명 LA 총영사와 데이빗 뉴 사지구 시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 하원은 지난 4일 영킴 의원이 미주 한인의 날을 기념하는 결의안을 발의했고 라팔마 시의회도 어제 관련 결의안을 정식으로 승인하는 등 의회 차원의 결의안 제정 선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트라 LA 무역관이 2016 CES 한국관을 개설하고 홍보에 나섰습니다. 한국의 35개 우수 IT 중소기업들로 구성된 한국관은 미국 내 400여 개 주요 도소매 유통기업과의 구매 상담 기회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내일은 북미 최대 IT 전자 상거래 체인인 뉴에그를 초청해 구매 상담을 진행하는 뉴에그데이 행사를 치릅니다. 북한 핵실험 소식과 관련해 어제 LA에 이어 오늘 OC 샌디에고 지역 평통에서도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권석대 민주평통 OC 샌디에고 지역 협의회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각 지역 평통 협의회와 한인단체가 협력해 북한의 핵 도발을 반대 성토하며 미 정부 각처의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외교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감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팝, K-드라마, K-푸드 등으로 대변되어온 한류의 모습은 다양한 분야에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데요. 이제 한류를 이끌어갈 차세대 산업으론 한국 영화 산업, 이른바 K-무비가 될 것이란 전망이 높습니다. 오늘 뉴스포커스에서는 북미 지역의 한국 영화 배급 사업을 펼치고 있는 이경준 에이지 엔터테인먼트 대표를 통해 K-무비 시장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들여다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북미 시장에서 한국 영화 이제 지난 10년 동안에 이제 한국 영화가 북미 시장에서 이제 많은 시도를 했고 또 그만큼 변화가 있었을 것이고 또 성공 사례들도 있었을 것이고 네. 이렇게 발전을 해왔을 텐데 실제 좀 북미 시장에서 한국 영화 시장 좀 어떻습니까? 예, 처음에 저희가 이제 그 한국 영화를 북미 시장에 배급을 했었을 때는 그게 한 5, 6년 전이었었는데 그 전에는 아예 북미 시장에서 개봉할 생각도 안 했었었고요. 한 5, 6년 전부터 시작을 했었을 때
그때보다는 지금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있고 그 가능성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모든 분들이 다들 관심을 갖고 있는 시장이 되었습니다. 예. 한국에서 이제 흔히 얘기하는 천만 영화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천만 영화인데도 북미 시장에서는 그만큼 활로를 뚫지 못한 영화들이 있었습니까? 그게 뭐 2009년도에 해운대가 천만 관객을 당원을 해서 미국에서 한 30개 도시에서 개봉을 했었을 때 그 당시에 저희가 박스오피스가 한 50만 불 정도가 나왔었어요. 그래도 그 되게 고무적인 숫자로 봤었었고 굉장히 천만 영화가 한 50만을 하는구나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2012년 정도였죠. 광해가 북미 지역에서 한 30여 개 극장에서 한 90만 불 정도의 박스가 나왔었을 때 100만이 어렵구나. 천만 영화로도 미국의 북미 지역에서는 100만 달러 박스 오피스가 어렵구나라고 좀 생각이 들었다가 그 명량을 저희가 2014년도에 개봉을 하면서 저희도 생각지 못했던 260만 불 박스 오피스가 나오면서 이 한국 영화가 북미 지역에서 리밋이 어느 정도까지 발전을 할 수 있을지 더 관심을 갖게 됐고 더 규칙화 되가 됐고 그다음에 좀 더 노력을 하면은 시장은 계속 좋아지겠구나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이제 K 무비라고 얘기를 하죠. 네. 이제 K-팝, 그다음에 이제 K 드라마, 뭐 K 푸드. 그다음에 이제 다음 차세대 이제 한류를 이끄는 산업이 이른바 K 무비가 될 것이다. 네. 이런 전망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하고 있는 바이고요. 우선은 한국에서 제작되는 영화들이 2016년에도 개봉하는 영화 중에 13편 이상이 다 100억 이상이 제작비가 투자된 영화고 그리고 다양한 장르와 다양한 스타일로다가 영화들이 계속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작년 같은 경우도 천만 영화가 동시에 그 두 편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시장이 좋아진 상황에서 계속 한국 영화에 대한 투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K 드라마가 미국에서 굉장히 북미 지역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베이스를 깔려 있는데 이 K 드라마를 주도하고 있는 여러 배우들이 또 K 무비로다가 이렇게 전파가 되면서 K 드라마를 사랑하는 북미 지역의 많은 또 넌 코리안들도 자연스럽게 K 무비 쪽으로 더 관심을 가져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K 무비는 이제 북미 지역에서 하나의 또 코리안 웨이브, 한국의 웨이브로다 문화의 하나의 또 컨텐츠로다가 자리를 계속 잘 잡아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당장 올해 초에도 또 이제 뭐 한국 제작비로 100억 원 이상 투자한 이런 블록버스터급 영화들이 또 뭐 미국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2015년도에 한국에서 개봉한 영화 중에서 일단 170억의 제작비가 투자된 대우라는 영화가 많은 분들의 관심에 한국에서는 지금 개봉을 2주 전에 했고요. 북미 지역에서도 1월 8일 정식으로다가 30개 도시에서 이제 개봉을 하게 되는데 이 대우라는 영화분 보면은 이제 170억을 썼고 그다음에 그 명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큰 신세계라든지 이런 작품에서 많은 인지도와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최민식 씨가 그다음에 또 호랑이라는 새로운 소재를 갖고 영화를 제작을 해서 지금 북미 지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한국 영화의 해외 시장 진출, 다시 말해서 이제 K 무비가 한류를 이끄는 모습을 봤을 때 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고 또 그렇게 어느 정도 K 무비라는 단어가 완성형에 이르기 위해선 실제 앞으로 어떤 제도적 그다음에 콘텐츠 내용적 보완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예. 일단은 K 무비도 어떻게 보면 문화 상품이고 문화 상품은 또 음식하고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음식도 처음에 접했었을 때는 저희 입맛에 안 맞았을 때는 좀 약간 반대감이 있지만 그 음식을 계속 접하다 보면은 그 음식에 되게 맛이 길들여지고 그 음식을 찾는 것처럼 K 무비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영화들이 북미 지역에 들어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교민 위주의 시장에서 좀 더 북미 지역에 많은 인종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다른 인종들에게도 이 영화를
보급시키고 보여주고 계속 이렇게 배급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나가서 시장을 좀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 나가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고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욕 증시 주요 지수는 위안화 약세와 중국 증시 거래 중단 등의 충격으로 급락했습니다. 원화에 대한 달러의 환율은 어제보다 4원 80전 내린 1,195원 40전입니다. 이상으로 1월 7일 목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